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06호 제11면 기사입니다. 양주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없는 노인 장애인 시설까지 맞춤형 급식관리 지원. 양주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김정현. 가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으로 위생 영양수뇌 교육,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급식소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2014년부터 관내 어린이를 위한 급식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센터는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양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양주시는 서정대 산학협력단과 위탁 운영을 체결하고 이번 맞춤형 급식관리를 추진한다. 지난 10월까지 센터에 등록한 12개 기관 입소자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올바른 손 씻기 방법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신규로 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대상으로 대상별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입소자 교육에서 센터는 손 씻기 실천 위생교육센터가 개발한 자료로 세균을 제거하는 활동을 통한 소근육 개발 활동을 연계해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별도로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조리원 교육과 함께 급식시설의 위생 영양 지도를 함께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설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의 교육이 거의 없던 차에 센터 직원이 직접 나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함께한 시설 직원들도 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즐거웠다며 내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현 센터장은 이번 입소자 교육을 통해 입소자분들께서 손 씻기의 중요성을 다시 알고 위생적인 식습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급식 사각지대의 노인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센터 정보와 등록 절차는 양주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심 LNC, 양주시 환경지킴이 지심 서포터즈 발대식 및 플로깅 진행. 양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심 LNC, 시설장 박용민. 는 지난 10월 30일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양주시 환경지킴이 지심 서포터즈 발대식 및 플로깅 데이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양주시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자와 지역사회 주민 등 138명이 참석하여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지심 서포터즈는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1030라는 10월 30일 직업재활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이 더 이상 수혜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직업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양주시의 환경을 살리고자 발족하였으며 지역사회 환경을 살리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결의문 낭독과 창단선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심 서포터즈 단원들은 맑고 푸른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연환경 보존의 파수꾼이 되어 아름답고 쾌적한 양주시 만들기의 주역이 되겠다고 선서하였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10월 30일 직업재활의 날을 맞이하여 지심 LNC의 환경지킴이 지심 서포터즈 발대식을 축하하며 양주시 장애인들의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와 더불어 지역사회 환경정화에도 더욱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숙 법인 이사장은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아름답고 쾌적한 양주시 만들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심 LNC는 사회적 협동조합 지심의 산하시설로 2016년 설립 이래로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조명기구를 생산하며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양평군 지평도서관,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운영. 경기 양평 지평도서관은 오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8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앱 목록 관리, 설치, 스마트 엣지 설정, 대중교통 앱 사용하기, 카메라 앱의 여러 기능 배우기, 도서관 앱 설치하고 전자도서관 이용하기 등 다양한 실습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은 지평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주 2회, 내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생학습과 최인성 과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속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에서 남한강 따라 야간 관광하세요. 양평군, 군수 전진선. 이 양평 군민들의 대표 산책로인 갈산공원 산책로에 등대모형 조명과 산책로 조명 등을 설치하는 한 단계 남한강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명 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해 11월에 마무리했으며 갈산공원 산책로를 이용하는 군민과 양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강가에서 바닷가를 그려보는 이색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등대와 갈산공원 산책로,
양근교 조명 프로그램은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13일부터 일몰 후 30분 간격으로 운영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야간 관광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양평군도 경기도 공모 사업을 통해 이번 야간 경관 사업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남한강을 중심으로 야간 경관 명소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자연과 조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한 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두 단계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양강섬 내에 두 단계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11월 문화가 있는 날 진행.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오는 9일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한글음악당 장애예술 속 한글을 세종국악당에서 개최한다. 재단은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9일에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리즈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은영화, 시앤드가곡, 뮤지컬, 대중가요, 장애예술, 총 5개 분야의 예술 속에 담긴 한글을 테마로 한 음악회로 마지막을 장식할 11월은 장애예술로 피어나는 국악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창작 국악을 위주로 연주하며 장애예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애인 사물놀이패 땀띠와 피아노를 치며 판소리를 하는 지적장애인 최준, 대금을 연주하는 시각장애인 문종석 등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 연주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이다. 특히 국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 영역을 창출하고자 2003년 2월에 창단한 사물놀이 땀띠의 오랜 노하우와 수준급 연주 실력으로 봄소리, 휘몰이, 사랑가, 지금 우리 이곳에 등을 연주하고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무대의 스크린 속 한글로 전달해 여주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11월은 세종대왕의 도시, 여주시 특색을 담은 애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로 차별 없는 무대에 훌륭한 연주자들의 실력에 놀라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게 될 공연이다. 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무대로 여주 시민들에게 가치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 공연을 포함한 11월, 12월 등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다채로운 공연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 http://www.yjc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취미 플레이리스트 겨울 소품 제작 프로그램 진행.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오는 9일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한글음악당 장애예술 속 한글을 세종국악당에서 개최한다. 재단은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9일에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리즈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은영화, 시앤드가곡, 뮤지컬, 대중가요, 장애예술, 총 5개 분야의 예술 속에 담긴 한글을 테마로 한 음악회로 마지막을 장식할 11월은 장애예술로 피어나는 국악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창작 국악을 위주로 연주하며 장애예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애인 사물놀이패 땀띠와 피아노를 치며 판소리를 하는 지적장애인 최준, 대금을 연주하는 시각장애인 문종석 등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 연주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이다. 특히 국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 영역을 창출하고자 2003년 2월에 창단한 사물놀이 땀띠의 오랜 노하우와 수준급 연주 실력으로 봄소리, 휘몰이, 사랑가, 지금 우리 이곳에 등을 연주하고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무대의 스크린 속 한글로 전달해 여주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11월은 세종대왕의 도시, 여주시 특색을 담은 애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로 차별 없는 무대에 훌륭한 연주자들의 실력에 놀라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게 될 공연이다. 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무대로 여주 시민들에게 가치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 공연을 포함한 11월, 12월 등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다채로운 공연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 http://www.yjc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취미 플레이리스트 겨울 소품 제작 프로그램 진행.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오는 11월 여주시 청년들을 위한 취미 플레이리스트 이하 취플리 겨울 소품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취플리 겨울 소품 제작 프로그램은 여주 청년들의 다양한 취미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총 4번의 터프팅 수업이 진행된다. 하트러그 터프팅 11월 18일, 그로밋 러그 터프팅 11월 25일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취미생활 중 하나인 터프팅을 경험해보고 2개의 시안 중 원하는 디자인의 러그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11월 8일부터 18세 물결표 쌓인 39세 이하 여주시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을 진행하며 신청은 네이버 예약 시스템 https://url.kr/6275를 통해 가능하다.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그간 청년들로부터 프로그램 개설 요청이 가장 많았던 터프팅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만큼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주시 청년들의 관심사와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취플리 겨울 소품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asyhousecenter.modo.a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